리얼힐링의 모든 것 힐링유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네, 저는 장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희웅 씨는요. 네. 어떤 안 좋았던 일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좋게 다가왔던 전화위보 경험 있으세요? 예, 뭐 많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어서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살아가는데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나운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 동안에 단련이 돼서 예. 사회생활하면서 웬만큼 힘든 일에는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어떤 강철 같은 단단한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위복의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아마도 오늘의 주인공 분이 전화위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들고요. 오늘은 키워드 대신 사진 한 장을 여러분께 먼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의 손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짐작이 옆에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짐작이 살짝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예, 옆에 현이 보이네요. 네. 악기.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 예, 아닐까. 근데 이렇게 손이 이 정도로 될 정도로 연습을 하는 사람이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정도면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지 않을까. 예. 과연 즐거운 연주가 나올 수 있을까. 저희는 짧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고 이 손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감동이란 단어로는 사실 모자란 아름다운 손이죠. 어떻게 네. 보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계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화위복이라는 주제로 그런 힐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실은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피아노 없이 좀 다른 곡들로 준비를 했고요. 또 짧은 스토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100마디 말보다 1000마디 말보다 정말 음악으로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오픈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첫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핸델이 작곡한 사라방드 가 원곡이고요. 이 곡을 유니버설 뮤직과 함께 정말 아주 특별하게 편곡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요. 그렇게 300년 전에 작곡된 클래식의 명곡들을 락과 함께 교합을 시켜서 만드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런 작업 중에 굉장히 저를 닮은 곡이 태어나서 이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건데요. 처음은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절망스럽게 시작을 하지만 어떤 전환점이 생기면서 그 전환점을 계기로 이 곡이 얼마나 정열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지금은 조금 미약할지라도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 곡을 여러분들한테 선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조금은 예쁜, 평상시보다 예쁜 드레스도 있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 바이올린을 들고선 연주를 하고 바이올리니스트로 무대 위에 서 있으면요. 그런 모습만 보고서 제가 어쩌면 조금 부잣집 딸로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바이올린을 전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일이란 나라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민국가도 아닌 그런 단일 민족들 사이에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기억하는 독일에서의 어린 시절의 생활은 항상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어 있었고요. 완벽하게 그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독일 사람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처럼 생긴 것이 보이듯이요. 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집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워 오시는 가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한테 공짜로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잡게 된 저였고요. 어릴 때부터 무슨 배포가 있어서인지 뭘 믿고 그랬는지 이왕에 바이올린 하는 거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그런 너무나 간절한 비전이자 꿈이 저한테는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꿈이 저를 인도해 왔던 것 같고요. 원동력이 되어서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오고 앞만 보고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남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축복과 혜택을 누려오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장애물들을 제 힘이 아니고 정말 이끌림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참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때 가장 제가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제 눈에 확대돼서 들어오는 것만 같고요. 제가 잘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잘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싫어지고 제 자신이 싫어지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남들은 저한테 박수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사라지고요. 웃음도 사라지고 정말 우울증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렇게 힘이 든다면, 그렇게 우울하다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무기력하다는 게 뭔지 정말 기도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지쳐버리고 에너지가 완벽하게 고갈되어 버렸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악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숨을 쉰다는 것 자체도 제가 혼자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절실히 깨닫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주가 놓여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와도 하나하나 전부 다 캔슬할 수밖에 없었고 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 1초 악기를 잡을 수가 없고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학교, 대학원 아무리 좋은 장학금을 받아도요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집 밖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창문이나 커튼도 전부 다 걸어 잠그고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을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삶을 좀 포기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우울증은 저를 완벽하게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조차 이렇게 가다가는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요. 왜냐하면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음식도 안 먹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우울에만 빠져 있으니까요. 정말 심장이 약해져서 돌연사로 죽을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하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을 들어도 제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24시간 눈이 짓이겨지도록 제가 누구보다도 일찍 대학 문을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가장 늦게 그 대학 문을 지나왔던 그 대학 문을 붙잡고요.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방 안에서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의 가스펠송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노래입니다. 저조차도 저를 포기해버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지는 광경은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방황하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광경이 제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완벽하게 포기해버리고 있는데요. 완전 자포자기 해버리고요. 저한테 옛날에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는 폐인이라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좌절했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고 끝없는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손을 내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단순한 음악인데 그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그대로 그 위로가 흡수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갑자기는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저는 위로받고 나음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야말로 통로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때 당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제 마음속에 정말 100마디 말이 줄 수 없었던 위로를 주었던 이 노래가 이렇게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 순간 너무 아픈 상처가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없겠지만 제 음악을 들으실 때 이 선율을 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확실한 위로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연주 자체가 힐링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아, 희용 씨 특히 너무 감동받았어요, 지금. 아, 네, 소름이 여러 번 감사합니다. 돌았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정님 같으세요. 네. 의상도 쑥쑥이 킹커벨 요정. 같으시고. 예. 예. 어쩜 이렇게 갸냘프고 작은 체구에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연주가 나오는지 연주 한번 끝내고 나시면 배고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들은 저한테 식신이라고 하는데 네. 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음. 멋진 연주를 선사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힐링이고 네. 큰 기쁨이 됐고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감사합니다. 연주도 놀라웠지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뭐 말의 대가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아유, 하시면 진짜 제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부끄럽습니다. 아니었다면 방송인을 하시거나 아닙니다. 가르치는 직업도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유, 드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죠? 예. 뭐 정말 연주에도 놀랐고 전해주신 이야기에도 놀랐지만요. 저는 또 놀란 게 있다면 사실 대기실에서 뵀을 때 너무 작고 소녀 같고 그냥 귀여우셨어요. 그래서 아, 네 집 딸인지 참 곱게 잘 자랐구나. 정말 너무 소녀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첫 곡을 들려주실 때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연주는 아, 고통을 겪어본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굳은 살 박힌 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런 훌륭한 연주를 하실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더 깊은 괜히 굳은 살이 필요할 만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손 한 번만 아닙니다. 아까 뭐 어떤 직업인에게 있어서나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바이올린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그 시간이 더 힘드셨을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우울증을 겪으셨던 그때가 더 깊은 연주가 나오게 하는 지금은 원동력이 된 전화위복이 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뒤돌아보면요. 제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이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을 팍 터져버린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이 지금은 좀 들어요. 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얼굴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어린 시절부터 힘들었던 시간까지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이 힐링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신 이후와 그 전과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한국에선 예능 프로의 힘이 막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른 거는 아무리 뭐 경력을 말을 해도 모르다가 스타킹 나왔다고 하면 아 그거 네 아시는 네 그런 약간 대중들한테 인지도가 조금은 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독일에서 거의 국보급으로 불리는 악기를 또 받으셨다고. 네. 예, 그 악기가 혹시 네. 정말 제 악기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가 않아서 너무 아쉬운 이 악기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1735년에 만들어진 페트루스 과르네리라고 하는 정말 스트라디바리, 과르네리, 과다닌이라는 세계 3대 명기 중에 한 장인이 만든 그런 악기를 뽑히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독일 정부가 주최하는 오디션을 통해서 그 1년이라는 대여해주는 계약 기간을 연장받거나 아니면 악기를 두고 나오거나 하는 그런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대여받아서 11년째 사용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러면 11년째 계약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네. 대여 기간이요. 네. 그럼 매년 오디션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가 말리는 전쟁입니다. 몇 월에 오디션이 있으세요? 2월 말에 있어요. 2월 말에?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좀 여유 있게. 네. 지금 조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요. 네. 이제 아무래도 활동 중심이 독일을 많이 이제 벗어나다 네. 보니까 이게 독일 정부 악기잖아요. 네. 제가 갖고 튀면 또 안 되는데 계속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독일 정부에서 막 불안해하는군요. 굉장히 불안해서 예. 사실은 지금 3, 4년째 계약이 연장이 되면 안 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돼서 갖고는 있지만 이제 다른 네. 악기를 찾아봐야 될 시간이 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악기 한번 아, 네. 만져. 만지셔도 돼요. 가지고 가셔도 아니에요. 돼요. 제 거가 아니어서. 제가 혹시라도 흠집이라도 내면 안 돼요. 아. 예, 저희 네. 집안을 다 팔아도 안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렇게 힘드셔서 사람들이 다 이제 끝났다, 팬이 됐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독일 정부의 보물 같은 악기를 11년째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시 전성기를 되찾으셨는지. 사실 이렇게 우울증을 극복하고 나서 악기 연장을 받은 것은 더 이상 뭐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기적은요. 악기 정말 연습도 1분 1초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마음을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는 그 독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제가 우울증 겪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예외지만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악기를 그냥 오디션 없이 이렇게 면제해주고 네, 계약 기간을 몇 년 동안 늘려줬다는 그게 사실은 더 기적인 것 같아요. 뭐 한국 사회야 뭐 정으로 가는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굉장히 냉정하다고 들었는데 인맥도 없고 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독일에도 또 사실 네. 자국민 중에 또 수많은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을 정말 거 아니에요. 많고요. 그리고 이 오디션 자체가 국적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독일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되고 나이도 30살까지 나갈 수 있는 콩쿠르이기 때문에 네. 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럼 이 좋은 악기로 연주를 하고 계신 지금이 네. 전성기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전성기가 따로 있으세요? 저는 전성기라고 하는 그 어감이 갖는 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게 전성기라기보다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 전성기일 거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뵙기에는 지금이 전성기가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선다는 테드 강단에 네. 서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희 남편도 그 강의에 굉장한 팬이어서 항상 동영상을 찾아보곤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유명한 강의인지 좀 제 소개를 입으로? 해주세요. 예. 제 입으로는 아니고요. 어떤 매체에서 21세기 최고의 강연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테드의 취지는 18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그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검증된 사람들이 자기가 분야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그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공유해야 되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이디어를 엑기스만 뽑아서 18분 안에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이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게 뭐 2012년 기준으로는 세계 1200개 도시에서 테드라는 그 라이센스를 따져요. 그 똑같은 포맷으로 1200개 도시에서 테드X라는 명칭이 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만도 뭐 1억만 뷰가 넘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 네트워크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강연쇼입니다. 네, 이 강연쇼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뭐 빌 게이츠, 빌 클린턴, 그리고 뭐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 네. 굉장히 셀 수 없이 대단한 분들이 이 강의에 서셨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 서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례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이지만 그렇게 강연자로서 이 악기를 그야말로 무기 삼아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한국 대표로 갔다는 사실도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특별히 꼭 네. 나의 연주를 듣고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대상이 있을까요? 대상은 남, 여, 노, 소 구분 없이 모두가 정말 클래식 음악을 잘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음악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모든 사람한테 제 음악이 좀 이렇게 꼽혔으면 참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힐링유 이 시간을 위해서 써온 편지가 있는데 아, 네, 편지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밖엔 화창한 햇빛이 가득합니다. 제가 힘든 순간에는 오히려 이 햇빛이 뜨는 것조차 싫어서 그 희망스러움이 싫어서 창문도 커튼도 걸어 잠그고 지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때 힘들어하던 저처럼 어두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100마디 말보다
마음으로 흡수되는 희망의 선율을 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머금은 씨앗들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날 때에도 봄을 노래하고 전파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독일에서 나고 자라신 예, 분이 저보다 이렇게 훨씬 예쁜 잘 글씨를 쓰시는- 쓰시면 저보다 진짜 아유. 예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네. 활력을 갖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면에서는 분명히 바라시는 대로 전무후무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시청자들에게 좀 해주세요. 한국을 떠나서 정말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구석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큰 꿈을, 저한테는 버거운 꿈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가끔 어느 곳에서 저를 보신다면 아니면 어느 곳에서 제 음악이 들려온다면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라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가끔씩 기억이 나신다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라도 아빠 미소로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꼭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건 박수밖에 없네요. 기대할게요. 앞으로도요, 이런 프로그램에서나 또는 공연장에서나 어디에 서 계시든지 간에 꼭 바라시는 대로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늘 기도로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있을게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곡 한 곡 더 청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저희야 10곡, 100곡 듣고 싶지만 네. 저 마지막으로 박지혜 씨의 또 힐링 스테이지를 청해 들으면서 또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구성해 드릴게요.
한번 그렇게 미운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밉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한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도움 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제가 도움 받고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서 아이들 기저귀 갈고 그냥 애기 봐주고 목욕시키고 밥 할머니들 밥 드리고 정말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할머니들도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